안녕하세요.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의 내과 원장 조문슬입니다. 오늘은 건강 10계명 중에 9번째예요. 음식에 관한 건데요. 유산균, 그 다음에 제철 음식 챙겨 먹기.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유산균에 대한 건데요. 장내 세균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는 환자분들이 비정상적인 검사 범위, 그 기본 검사에 하나하나씩 지표들이 대부분은 대사가 망가졌을 때, 물론 뭐 비만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대사성 증후군의 요소들이 많이 망가졌을 때 내 몸이 굉장히 나쁘다고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환자분들, 젊은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30대,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집에서 못 하신다든지 하루 세끼 끼니를 잘 못 챙겨 먹고 그냥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기에 제대로 댁에서 뭐 식사를 잘 못 챙겨 드시는 분에서 검사가 이제 나빠지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지금 임상 경력 한 3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트레이닝 할 때도 그랬고. 근데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혈소판이 증가한 젊은 분이라든지 백혈구가 증가해서 대학병원에 보내면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의 그 중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올라가 있으면 치료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자꾸 이제 음식을 어떻게 드시냐, 하루 세 끼 어떻게 드시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인스턴트로 불규칙적인 식사, 그다음 불규칙적인 잠의 패턴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경우가 많아서 제일 먼저 챙겨 먹는 거는 유산균을 잘 챙겨 먹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몸은 내가 어떤 것을 어느 철에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제철 음식을 먹는 게 그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음식이 그만큼 대대로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을 경험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농촌이나 이렇게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한 건강식을 먹지 않아도 더 건강한 경우를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물론 근골격계 질환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사성 질환이 별로 없으면 암하고도 암의 발생률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와서 많은 가공식품들이 일으키는 가장 큰 피해가 대사성 증후군이죠. 비만하고 연관돼 있어서 과하게 에너지를 부피 대비 과한 고칼로리 음식들이 전부 다 가공식품에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도 쿠키 하나 먹었는데도 칼로리는 50에서 80칼로리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칼로리에 가공된 음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이게 누적되다 보면 한 번쯤은 괜찮은데 누적되다 보면 나의 모든 건강 지표가 대사성 증후군으로 나간다. 대사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사되는 것도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앞에 그 검사 지표들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산균을 꼭 제대로 잘 챙겨 먹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철에 나는 음식이 가장 좋은 보약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지방에서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건강을 챙기는 중요한 길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산균에 대한 어떤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사실은 유산균에 대해서 워낙 이게 장수인자하고 연관되어 있다.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 제 모친 되시는 분이 거의 이제 88, 거의 90을 바라보시는데 2년 전에 고관절 골절이 돼서 병원에서 한 보름 이상을 입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갑자기 염증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소변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항생제를 쓰던 중에 설사를 하고 변에 피가 비치고 이러는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그 장내 세균에 감염됐다는 그 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격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균이 장내 약제 항생제를 써서 내성이 생길 때, 오히려 항생제를 썼을 때, 장기간 항생제를 썼을 때 이 장을 파괴를 하는 그런 균인데 이거는 약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때 제가 거의 아침, 점심, 저녁을
청국장을 드시게 하고 유산균을 아침 저녁 거의 그냥 유산균 폭격을 하다시피 아침 저녁을 유산균을 챙겨드리고 냉장 유산균도 챙겨드리고 가루 유산균도 챙겨드리고 거의 뭐 나중에는 하루에 3끼 중에 유산균을 안 먹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렇게 드시게 하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균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했는데 연달아 이틀 간격으로 계속 3번을 다 했는데도 균이 하나도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쪽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 균이 나와서 우리가 격리가 되고 거의 치료 방법이 없고 뭐 환자가 설사 안 하게 전해질이나 수액 치료만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이 식사요법으로 결국은 모든 음식을 다 자연식으로 바꾸고 평소에 드시던 음식 위주로 했지만 유산균을 그렇게 많이 드시게 해서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균이 없어져서 이제 바로 중간 과정에서 3번을 검사를 연달아 이틀 간격으로 계속 대변 검사하고 했는데도 없으니까 이제 격리를 해제하고 바로 그 다음부터는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시고 계시죠. 물론 유산균 챙겨 먹는 것도 잊지 않고 하는데 뭐 어떤 유산균이 좋다, 비싼 게 좋은 거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각자 자기에게 맞는 워낙 요즘 유산균들을 많이 드시니까 꼭 챙겨 드시라. 그다음 발효식품을 잘 챙겨 드시고 제철에 나는 음식 위주로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그 땅에 나는 음식 위주로 챙겨 드시기를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환자분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